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저는 지금 금방 일본에서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현재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금방 내렸어요, 비행기에서. 역시 우리나라 고국에 오니까 굉장히 편안합니다. 솔직히 일본에 있는 동안에 전혀 물리적으로 불편하거나 한일 사태 이후로 조금이라도 일본 사람이 저에게 잘못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역시나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고요. 한국에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릴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라이브도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인터넷 선진국에 왔으니까 일본 인터넷 후진국에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또 한국에서 여러 모습들, 국제화제 모습들, 또 생각들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까지 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해외에 사시는 분들, 좀 저처럼 장기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사랑하는 고국 땅에 한국에 와 있습니다. 엊그제 왔고요. 그리고 여긴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정말 편안합니다. 진짜 진짜 편하네요. 제가 예전 영상에 몇 개월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각 공항마다는 냄새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왜 공항에 무슨 냄새가 있나? 근데 아마 저처럼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공항마다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탁 내리면 그 샹차이라고 그 향채 냄새, 중국 특유의 중국 음식의 냄새가 훅 올라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딱 가도요, 텁텁한 공기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나 이런데 향기가 싹 올라와요.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은 제가 한국 사람이라 못 느끼겠지만 마닐라 냄새가 많이 날 것 같고요. 홍콩에 가도 홍콩의 텁텁함과 함께 홍콩 여러 가지 광동 음식 있잖아요. 이런 향신료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고, 태국 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가본 공항들마다 좀 특유의 향기와 냄새,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어떠한 질의 공기,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재미도 이렇게 해외 많이 다니시는 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딱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내리면서 이런 게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도 즐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주로 아시아에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자주 와요. 1년에 보통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대여섯 번도 오고요. 그리고 한번 오면은 최소한 일주일에서 길면 3주까지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시거나 유럽에 사시거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워낙 거리도 먼데다가 한번 오시려면 비용도 그렇고, 한 가족이 한번 왔다 가면 그냥 10,000불 이상 깨지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그렇고 하여튼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밥 먹듯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정말 편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3박 4일 4박 5일 해외에 여행 갔다가 와도 딱 우리 공항에 내리면은 이제 내 나라에 왔고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굉장히 좀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죠. 근데 하물며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한국에 딱 고국 땅을 밟을 때 그 느낌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정말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진짜 엄마의 품에 푹 안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왜냐면 한일 사태 때문에 그렇죠. 한 번도 그렇게까지 대한민국 고국 땅을 밟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옛날에 중국에 살 때 사스라고 있었죠. 사스. 그게 페이 댄싱 페이 앤이라고 사스라는 병이 막 중국을 돌 때, 사실 저는 제 사업체를 즐기기 위해서, 제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상해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상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광주나 이런 쪽에 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중국의 언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사스에 관련돼서 축소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해에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상해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외국인들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한국 분들도 잠시 한국으로 피신을 왔었어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도
뭐 그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 자기 각자 나라로 피신을 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싹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일이 있어서 출장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때 공항을 딱 밟는 순간에 야 그때 뭐 막 쓰고 그때 한참 막 뭐 이제 신차 검사 받고 막 좀 절차가 상해에서 오시는 분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그 절차가 까다로웠는데 어쨌든 그 절차를 좀 통과를 다 하고 이제 이상이 없다라는 판명을 받고 딱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딱 나오는 순간에 야 그때도 정말 참 이 고국 땅을 밟을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도의 한숨이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뭐 그거랑 다르지만 좀 굉장히 좀 엄마의 품에 푹 안긴 듯한 느낌.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일본에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한일 사태가 딱 터지면서 일본에 동시에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제가 많이 뭐 피력을 했지만 제 감정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제 생각들을 근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보통 사람들이 뭐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민감해할까봐 예민해할까봐 더 장희 장모님이라든지 이제 우리 처가댁 식구들은 저한테 훨씬 더 잘해주셨죠. 배려를 하셨고 뭐 보통 사람들한테는 전혀 제가 무슨 뭐 한일 사태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느낌을 받거나 뭐 기분 안 좋은 사인을 받거나 뭐 눈치를 받거나 단 1도 없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계속 분노해 있었고 계속 좀 심리적으로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그 TV나 무슨 일본 애들 매체를 보면 일본 매체가 굉장히 우경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일본어가 뭐 아주 능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니까 뭐 굉장히 매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었던 굉장히 불쾌했던 하여튼 그런 심리적인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5주를 보냈고 또 대한민국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고 야, 이 한일 사태가 또 어떤 식으로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가 짓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번에 한국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뭐 누가 뭐 저한테 막 웰컴 이런 것도 아닌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아우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있었지만 아무튼 굉장히 포근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처럼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다 오셨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와서 이제 어머님이 제가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김치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들 온다고 그 연로하신 몸을 어쨌든 그 김치를 담그시셨어요. 그래서 새 김치 이렇게 적당하게 제가 익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담그셔서 적당하게 숙성된 그 김치를 딱 첫 끼에 내오시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닭볶음탕 그걸 이렇게 해주셔서 첫 끼 저녁을 다 그 먹는데 너무 정말 늘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오시면 항상 그 첫 끼는 제가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왠지 왠지 그리고 바깥에 사는 저희들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댓글 보시면은 뭐 보면은 뭐 이런 댓글 많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너네들 그 나라 내지 않냐 뭐 그리고 나서 늙어서 대한민국의 케어가 필요할 때 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세금을 다 바깥에서 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그런 케어를 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고 그리고 무슨 해외에 나가서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마치 무슨 매국노인 양 뭐 대한민국을 등지고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해외 나가면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나라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시지만서도 저희 같은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열심히 살고 또 더 애국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마 이번 한일 사태 때 정말 이 많은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시고 이 한일 관계를 걱정하시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뭐 주제 뭐 크게 무슨 대단한 이슈가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한국 땅에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떤 느낌들 그런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거 집이 있다라는 거 내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에서 뭐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도 뭐 한 10위 정도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경제력도 거의 뭐 11위
이상 하고 이제 곧 10위 안에 들어갈 것 같고 참 이 작은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이 남한 이 5천만 국민들이 참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좀 부강하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이제는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뭐 코리아가 어느 구석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가 진짜 한 3, 40년 만에 뭐 한 50년 만에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그 원산지 효과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오리진 이펙트라고 제가 그래서 그 한국 제품이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한국 제품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해외 나가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어깨가 좀 살고 예. 좀 또 많은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선진국에 가면은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인종차별도 받고 그런 것도 이제 없잖아 있겠지만 주로 아시아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잖아요. 아시아에서만큼 그죠? 그래서 물론 뭐 중국 쪽수로 우리보다 훨씬 많고 뭐 그 너무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전체 GDP는 한국보다 훨씬 높지만 아직까지 1인당 GDP나 1인당 GNP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아직도 많이 낮고 많이 쫓아오긴 했어서 또 한국의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아시아에 없잖아요. 뭐 일본 제가 일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일본은 물론 이제 경제적 규모라든지 뭐 1인당 GDP도 한국보다 좀 높긴 높지만 몇천 불 높긴 하지만 그들의 삶이 저는 한국 사람들 사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 일본에 와보시고 뭐 일본에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유들이 참 없이 살아요. 뭐 세금도 많이 뜯기고 물가도 워낙 비싸고 또 사람과 사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참 여유 없이 사는데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까지 발전해줘서 참 그 해외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얼마나 그게 뿌듯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해외에 살면서도 저 같은 물론 뭐 한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리 그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한국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사시고 또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애들을 쓰시고 사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저는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어지간하면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책 잘 필짓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존경하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친화력을 갖게끔 저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튼 뭐 대한민국 땅 밟으니까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제 영상 보시면 해외 사시는 분들 한국 들어왔을 때 그 느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하다못해 뭐 몇 박 며칠 해외 여행 갔다 들어오셨을 때 그 어떤 포근한 느낌들 이렇게 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니면 한국 들어올 때마다 되게 짜증난다 스트레스 이빠이다 들어오면 정말 한국 정말 들어오기 싫다 이런 얘기라도 재밌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공유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이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키나와에 가서 여러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많은 준비가 한국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좀 한 달 정도 하려고 생각하니까요. 한 달 동안 이 한국에서 올리는 영상들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뭐 배경은 한국이지만 해외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할 것이고 또 저의 브이로그 아내랑 같이 또 스트레스 풀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들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여기 한국에도 제가 참 국제화제가 뭐라고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구독자분들 이렇게 또 저를 좀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만날 건데 그럼 만날 때 또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영상으로도 찍고 뭐 제가 또 올리고 싶으면 제 채널에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살고 계시지만 해외에 저보다 훨씬 더 해외 짬밥이 훨씬 더 많은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이랑 뭐 방송 내지는 또 인터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한국에서 계속 컨텐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계속 응원해 주시고 언제든지 코리아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국제아지였습니다.